광주 MBC 아침 종합 뉴스. 6월 10일 월요일 아침 종합 뉴스입니다.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과 시내 면세점 개설 등 광주의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사업들이 기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광주권역 공청회가 오늘 광주 고용복지 플러스센터에서 열립니다. 드론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드론의 산업화를 가로막는 규제가 아직도 많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의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주요 사업들이 계획대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이나 시내 면세점 개설 사업의 결실을 맺으려면 기업들의 참여가 절실한 상황인데요. 이계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민간 사업자를 찾지 못하고 14년째 제자리 걸음인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 단지 내 상가시설 건폐율을 완화시키고 분양형 호텔 건립도 가능케 하는 방식으로 수익성을 개선했습니다. 하지만 상가시설 부지가 기업들이 요구한 면적의 절반가량인 2만 4천여 제곱미터에 불과해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기업이 많지 않습니다. 사업 계획서 제출 시한이 열흘 정도 남아있는 상황에서 입지를 하는 기업은 겨우 2곳 정도입니다. 관광단지를 개발해서 광주시 관광진흥과 잘 운영이 이명순 될 수 과장입니다. 있겠는가, 이제 원래 목적대로 잘 작성이 됐는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검토하게 됩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광주시가 야심차게 준비한 시내 면세점 특허. 정작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는 유통 대기업들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합니다. 광주를 찾는 외국인이 적은 데다 관광 산업마저 침체돼 있어서 대기업들이 수익을 내기 힘들다고 판단해서 투자의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광주에 와서 김동윤 광주시 관광협회장입니다. 먹고 마지막에 면세점에서 쇼핑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것이 너무 부족합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광주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14만여 명. 한국을 찾은 전체 외국인 관광객의 1%만이 광주를 찾은 것으로 나타나 관광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세계 수영대회 전초전으로 관심을 모았던 동아수영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어제 폐막한 동아수영대회에는 광주 세계수영대회 국가대표로 출전하는 김서영 선수를 비롯해 정소은, 김우민 등 수영 기대주들이 대거 참석해 기량을 발휘했습니다. 특히 정소은 선수는 여자 일반부 50m 자유형에서 한국 신기록을 세우며 대한수영연맹의 기준 기록을 통과해 광주대회 출전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광주시와 세계수영대회 조직위원회는 이번 대회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해서 세계수영대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입니다. 최저임금 심의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가 광주에서 열립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 광주 고용복지 플러스센터에서 2020년 최저임금 심의 관련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청회에는 모두 14명의 위원이 참석해서 근로자와 사용자 그리고 근로감독관이 들려주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예정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서울, 광주에 이어 오는 14일에는 대구를 찾아 현장 의견을 청취한 뒤 오는 27일까지 2020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드론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드론의 산업화를 가로막는 법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가장 수요가 많은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드론의 활용도가 낮아서 규제를 완화하는 일이 시급한데요. 김주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드론 산업의 생태계 조성을 위해 민간 기업들이 고흥군 전남 테크노파크와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드론 산업 관련 10개 기업들은 고흥 드론 특화 지식산업센터에 기반을 두고 다양한 기업 활동들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드론 산업 확장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도 한편으로는 걱정도 적지 않습니다. 농업은 물론 치안, 해양, 기반시설 등에 적용할 수 있는 핵심 기술력을 모두 갖췄어도 아직 공공 영역에서의 활용도가 낮기 때문입니다. 농업용 드론 회사들은 이명만 드론 기업 대표입니다. 매출이 10억 이상, 100여 대 정도 저희 같은 경우에 판매를 하고 있지만 산업용 드론 같은 경우에는 수요처에서 아직 많은 규제 때문에 사용을 많이 못하고 있다는 게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이와 같은 배경에는 현재 엄격한 관련 규제법이 가장 큰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드론 항공 사진을 촬영하려면 국방부에 7일 전까지 촬영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 야간 비행과 비가시권 비행은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국가산단에서는 드론 촬영 자체가 불가합니다. 이렇게 드론의 산업화 확장을 가로막고 있는 국내 법 규제만도 항공안전법, 전파법, 약사법, 의료법, 통합방위법 내 30여 가지 조항에 이릅니다. 안전성을 확보해야 전남 되고 테크노파크 또 유동국 다른 원장입니다. 물체와 충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법 제도를 통해서 안전을 확보하고 산업화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이런 단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군은 먼저 공만 항공센터 공역을 중심으로 드론 규제 특례 지역 지정을 추진해 산업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시험, 평가, 송귀근 고흥 인증 군수입니다. 시스템 구축과 드론 제조 기반 확충, 전문 인력 양성까지 공을 국내 최대 드론 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혁신 성장 동력 산업인 드론 산업. 앞으로 관련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흐름에 따라갈 수 있는 관련 법에 대한 정비가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회고록을 통해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두환 씨에 대한 재판이 속개됩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오늘 사자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재판에서는 정수만 전 5.18 유족회장 등 시민 6명이 증인으로 출석해서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증언할 예정입니다. 지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던 전두환 씨는 법원의 불출석 허가에 따라 이번 재판에도 나오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의 강제 노역 피해 보상을 촉구하기 위한 일본 현지 방문단이 구성됩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은 오는 26일부터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미쓰비시 중공업을 찾아갈 방문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방문단은 오는 27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미쓰비시 중공업 주주총회에서 강제 노역에 대한 피해 보상을 인정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 이행을 촉구하는 피케팅을 벌일 예정입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미쓰비시 등 전범 기업들의 강제 노역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확정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지난달 광주 광덕중고등학교가 친일 음악가의 교가를 교체한 데 이어 광주 대동고등학교에서도 친일 잔재 교가가 청산됐습니다. 광주 대동고등학교는 개교 50주년을 앞두고 진행한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의 첫 사업으로 친일 음악가 김동진 씨가 만든 곡을 없애고 공모를 거쳐 허걸재 작곡가의 곡으로 최근 바꿨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광주 중앙여고와 광주 일고에서도 교가를 바꾸는 작업이 추진되는 등 광주 교육계에 교가 교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광주 김치타운에서 만들어진 김치가 위생 불량 판정을 받아 학교 납품이 중단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광주시의회 김점기 의원에 따르면 광주 김치타운에 입주한 모 업체가 생산시설의 위생 불량 등을 이유로 학교급식 공동 납품 심의에서 탈락했습니다. 광주시는 이 업체가 학교급식 납품에서 탈락한 뒤 문제가 된 시설을 보완했지만 뒷북 행정이었다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광주 MBC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광주지방 현재 기온 19도입니다. 광주 MBC 아침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두식입니다. 연기자 정동환입니다. 가끔 그 사람이 떠오를 때면 저도 모르게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누구나 그렇지요. 그리운 사람이 보고플 때면 을에 하늘을 올려다보게 되는 것. 사람이 곧 하늘이기 때문이죠. 사람을 하늘같이 섬깁니다. 스카이 장례식장. 지식기반 사회를 이끌어가는 조선대학교 대학원. 글로벌 역량을 갖춘 국제전문가, 창조적 능력을 갖춘 전문인재, 첨단 산업 분야의 고급 인재 양성의 요람. 조선대학교 대학원이 6월 20일까지 2019학년도 후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조선대학교 대학원 608-5038. 지금 시각은 8시 10분입니다.
황동현의 시선 집중. 황동현의 시선 집중 2부 시작합니다. 영화 기생충의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 수상으로 한국 영화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이 높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 지역에는 특색 있는 영화제나 또 영화산업 지원책이 전무하다고 하는데요. 지역 영화 발전을 위한 대안 모색이 시급하다라는 지적들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 장현주 의원이 최근 영화제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하는데 우리 지역 영화 산업의 현 주소 그리고 이번 조례안에 담긴 내용에 대한 이야기 장현주 의원으로부터 직접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회가 패스트트랙 추진 이후에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국회가 정상화되어야 시급한 추경과 또 민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텐데 참 안타깝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떠나기 전에 5당 대표들을 만나자고 제안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3당 대표만 먼저 만나자. 그리고 1대1로 청와대와 자유한국당이 만나자 이렇게 역제안을 했는데 그게 또 국회 내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다른 정당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겠습니다. 정의당 윤소아 원내대표와의 인터뷰 준비되어 있습니다. 핵발전, 또 석탄 화력발전, 또 자동차와 같은 내연기관 중심의 에너지 체계는 폭염이나 열섬, 또 사회 비용 증가 등 여러 문제들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지역 차원의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자, 그리고 이것을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하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의 중심에 광주 지역 에너지 전환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출범을 새롭게 했는데요. 이 지역 에너지 전환 네트워크의 앞으로 활동 방향에 대한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김종필 팀장과의 인터뷰 준비되어 있습니다. 황동현의 시선 집중 계속됩니다. 우와, 통돼지 바비큐! 역시 우리 사장님이 최고! 즐거운 야유회, 체육대회 최고의 맛으로 즐거움을 더하다. 통돼지 바비큐 출장 서비스 쿠바하우스. 알뜰한 가격 통돼지 바비큐 출장 서비스 쿠바하우스. 062-351-7711. 도시의 풍경을 바꾸는 제1풍경체. 이제 광주 북구의 풍경을 바꿉니다. 새로운 중심에서 만나는 1556세대 프리미엄 대단지 제1풍경체 센트럴파크. 광주의 변화는 풍경체로부터. 6월 오픈 예정. 1899-2195 제1건설. 상무와 수완이 가까운 프리미엄의 중심 무진로 진아리체 리버뷰가 옵니다. 무등산 영산간 특급 조망 원스톱 중심 생활을 누리는 명품 중대형 무진로 진아리체 리버뷰 6월 오픈 예정. 062-223-0002 진아건설.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에너지 영토를 넓혀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탑솔라. 생명의 가치를 높이고 미래의 변화를 준비합니다. 하늘의 태양을 땅의 태양으로. 탑솔라. 5월 빌리브 트레비체의 이름으로 특별한 122분을 모십니다. 공원 속 상록회관 자리에 스카이브리지 커뮤니티, 닥트인 파노라마 뷰까지. 광주에 없던 하이엔드 클래스. 세상의 부러움에 산다. 빌리브 트레비체. 062-367-1000번. 신세계 건설이 시공합니다. 롯데하이마트 광주 전남 상반기 최고 79% 세일.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고객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최신 에어컨, TV, 냉장고 등 단독 결산 특가. 여기에 최대 36개월 무이자 할부, 상품권 추가 혜택까지. 가격만큼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하이마트로 가요. 밤사이 요란한 빗소리에 뒤척인 분들 많으시죠? 현재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요란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앞으로 호남에 10에서 50mm, 그 밖의 지역은 5mm 안팎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광주, 전라남도 지역의 비는 내일 오후까지 약하게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비가 오면서 공기는 깨끗하지만 한낮에는 23도로 선선하겠습니다. 내일 비가 그친 뒤로는 당분간 맑은 날들이 이어지겠고요.
낮 기온도 목요일부터는 30도 안팎까지 올라서 더워지겠습니다. 현재 광주의 기온은 18도, 습도는 94%입니다. 이어서 출근길 교통 상황 살펴보면 서암대로 신안교에서 경신여고 사거리 방향으로 신호 2번 필요하고요. 서하로 문흥 고가도로에서 문흥지구 입구 사거리 구간으로도 제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아침 좋은 일자리 광주 전문 취업 어플 사랑방자 협찬 날씨와 교통정보의 한나름이었습니다. 황동현의 시선집중과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시각 8시 15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지역 영화의 경쟁력을 키우고 또 발전을 도모할 관련 조례가 광주시의회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광주의 영화 산업은 비전이 없다 또는 관련 정책이나 지원이 미비하다라는 지적들 오래전부터 있어 왔는데요. 이번 조례안을 통해서 이 광주의 영화 산업의 새로운 어떤 활력소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관련 이야기 듣겠습니다. 이 관련 조례안을 발의한 분이죠. 광주광역시의회 장현주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칸 영화제에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네. 황금종려상을 받는 등 세계 영화 이 속에서 한국 영화의 가치 또는 뭐 수준들이 굉장히 높게 평가되고 있는데 그런 흐름은 우리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제가 뭐 영화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실제 이제 칸에서 봉준호 감독이 황금종려상을 받으면서 봉주 장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만의 독특한 표현을 인정받은 거죠. 그래서 일단은 뭐 시대의 뭐 유행에 따라간다기보다는 작가적인 시선이 작품성으로 인정받지 않았나 그런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 감독이 봉준호 감독이 만든 영화 한 편이 지금 세계에 어떻게 보면 영화 시장들을 흔들고 있고 특히 국내에서는 거의 독점적으로 많은 그 관람객층을 형성하고 있는데 결국은 네. 이 문화 사업의 중심에 영화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지금 이제 뭐 국내에서도 그렇지만은 뭐 자동차 공장 몇 개와 맞먹는다 네. 이런 정도로 영화 산업이 세계적으로 산업으로도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광주가 이 문화 중심 도시를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 영화 산업과 광주와의 어떤 관계 또 광주에서 영화 산업과 관련한 여러 가지 뭐 정치들 또는 활동들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는데 현재 네. 광주에서의 영화 산업의 현 주소는 어떻습니까? 실상 이제 광주가 작년까지만 해도요, 지자체 예산 지원이 전국 지자체에서 꼴찌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그 문화 중심 도시라고 하면서도 영화 산업에 쏟아붓는 예산이라든가 뭐 체계적인 정책이 많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하긴 뭐 여지껏 이제 영화 관련한 이제 조례도 없었던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이번 이제 뭐 조례 통과를 계기로 영화 산업이라든가 또 문화에 대한 관심이 좀 더 높아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그 보면은 부산 같은 경우에 국제 영화제가 있고요. 전주에도 영화제가 있고 또 뭐 이제 부천 같은 저기 소도시에도 영화제가 있는데 광주에는 좀 내놓을 만한 영화제도 지금까지 없었어요. 그 부분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사실 이제 기억을 다들 하실 건데요. 그 강주도 국제영화제가 개최를 했었죠. 네. 15년 동안이나 개최를 해왔었고 2015년을 마지막으로 지금 4년째 열리고 있지 않은데요. 네. 사실 이제 그 영화제에 대한 이제 평가들이 뭐 다양하긴 하나 실제로 이제 강주만의 어떤 정체성이라든가 차별화된 전략이라든가 이런 게 부재한 것이 아니었는가에 대한 평가들이 이제 지배적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영화제 내부의 어떤 조직 갈등이라든가 뭐 보조금 정산이 미흡했다든가 이런 네네. 이제 문제들도 있었지만 실제로 이제 그 강주만의 어떤 정체성, 차별성 이런 것의 어떤 전략이 부재한 문제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들의 관심도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다른 지역에는 있는 이런 조례도 없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랬었죠. 그래서 이제 사실 그 되돌아보면 이제 gemco 사태라고도 또 아실 겁니다. 네네. 사실 이제 저희도 그 영화 산업에 굉장히 투자를 하려고 야심차게 준비를 했다가 거의 이제 이게 뭐 사기성 그런 투자가 돼버린 꼴이 있었죠. 그래서 네네. 문화 콘텐츠 산업이 시도를 하다가 이제 잘못된 투자로 이게 잘못됐었고 국제영화제도 제대로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영화의 어떤 산업에 투자한다라는 것을 이제 강주시가 약간 트라우마 같은 이런 게 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네.
네, 그런 안타까운 또 현실이 있었네요. 그런데 네네. 이번에 의원님께서 이 광주시 영상영화진흥 조례안을 지금 뭐 발의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런 이번에 조례안 발의를 통해서 그리고 조례안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 우리 광주의 영화 산업이 좀 변화를 맞을 수 있을까요? 네, 그러기를 바라고 이제 조례를 만든 건데요. 네. 실상 이제 이 조례 안에는 지금 기본적인 어떤 우리 영화 전략을 5년 단위로 기본 계획을 세우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종합적인 이제 전략도 세우고 영화 단체들고 건강한 영화인들 지원, 영화 제작 지원 모든 것들을 이제 할 수 있게 영화 센터를 좀 구축하자라는 내용들도 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 전문가들 그리고 시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강주 영화를 좀 잘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지원하에 좀 만들어 볼 수 있다라는 것이 있고요. 네. 사실 이제 강주의 그 영화 실력이요. 네. 산업은 많이 발전되지 못했지만 근데 영화인들의 어떤 실력들이 인정을 받고 있는 시대거든요. 지금. 네. 작년에 뭐 청룡영화제에서 그 허지은 이경호 감독의 단편 영화제로 수상을 했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신기록이라는 영화였고, 이분들이 이제 이번에 또 미장센 단편 영화제 경쟁 부분에 진출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유명상 감독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판타스틱 영화제 본선 진출을 또 하게 되어 있어요. 네. 이렇도록 실력 있는 또 영화인들이 또 어렵게 좀 성장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강주시의 어떤 함께 지원이 좀만 된다라면 어느 지역보다도 또 훌륭한 이제 영화인들도 성장하고 영화 산업도 좀 만들어질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이 광주와의 전남, 남도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스토리나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밀도랄지 그다음에 인물들 그 감독이랄지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가능성 있는 인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인물들을 키워낸다면 미래의 산업의 중심에 광주가 설 수 있는데 지금까지 그런 일을 못 해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크게 다시 이제 뭐 어떤 뭐 대형 뭐 국제 영화제라든가 이런 거를 부활시키자라든가 무슨 영화제 유치하자라든가 이런 이야기들 벌써 나오고는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것보다는 우선은 이제 그동안에 그렇게 그 힘들게 실력을 가져온 영화인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시민들이 다양한 영화들을 좀 접할 수 있는 그런 영화 인프라를 좀 구축하는 것 이런 것들이 차분히 조금 그 진행이 되는 것이 네. 앞으로 이제 뭐 큰 산업, 대형 산업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는데 성공의 어떤 토대가 되자고 보여집니다. 네. 우선은 이제 거기에 좀 같이 집중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결국은 영화인들을 키워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영화에 대한 관심도를 확대시키고 그다음에 네네. 좀 제대로 된 영화제 하나를 만들어내는 거기에서부터 이 영화에 대한 관심도를 키워가는 작업들이 시작돼야 된다는 말씀이시로 들리는데요. 네네. 그 의원님 그렇다면 이번에 네네. 의원님께서 만든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들 그다음에 어떤 변화들이 지금 기대가 되는지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이제 뭐 조례가 통과됐다고 해서 조례에 좀 제시되어 있는 모든 네. 사업이 한꺼번에 진행될 수는 없겠지만 네. 우선 이제 그 영화인들 그리고 작은 그 영화관들 그 영상 관련 단체들이 적지만 힘들게 이제 그 뭐 일들을 해온 것들이 있는데 그걸 네. 지자체 예산으로 좀 지원을 받으면서 다양한 어떤 사업들을 해볼 수 있는 것이 뭐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광주 시민들 많이 아실 텐데 오래된 강주 영화관이라든가 우리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영화관들도 강주만의 어떤 독특한 어떤 공간으로 꾸미고 만들 수 있는 이제 그런 지원들도 이제 가능하고요. 네. 또 이제 청소년 영화제라든가 독립영화제, 여성영화제 이제 이런 영화제들이 아직 강주에 있는데 이 영화제들도 지원을 통해서 훨씬 이제 다른 지역에 비해서 경쟁력 있는 그런 영화제를 좀 만들어보고 기획해볼 수도 있겠고 그리고 이제 그 무엇보다도 그 영화제들이 하면 시민들이 훨씬 다양한 영화를 접할 수가 있겠잖아요. 네. 그리고 또한 자체 우리 어떤 강주 정신을 담는 독특한 영화를 좀 만들어 보면 어떻겠냐 이야기도 많이 있었잖아요. 네네. 이런 좋은 강주만의 어떤 영화인들이 좋은 영화를 만드는데 네. 제작하는 데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다. 네, 근거를 통해서 이제 법으로서 그런 조례로서 그런 부분들이 좀
그 보장이 된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영화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앞으로 좀 네네, 그럴 수 있습니다. 큰 변화를 좀 만들어가는 어떤 시금석, 시작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의회 장현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선거제도 개편안과의 사법개혁 법안들의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으로 여야가 충돌한 뒤에 국회가 꽉 막혀 있습니다. 6월 임시국회 전망조차 현재 불투명한 상황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 순방 이전에 각 당의 대표들을 만나서 회동을 좀 가져보려고 했지만 자유한국당이 반대해서 그것마저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국회의 상황 정리를 하고요. 자유한국당의 요즘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 윤소아 원내대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정의당의 윤소아입니다. 네, 지금 이 정치권이 꽉 막혀 있는데 막힌 부분을 좀 풀어보기 위해서, 뚫어보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5당 대표들에게 회동을 제안을 했었거든요. 그 제안의 이유부터 한번 들려주시겠어요? 지난 5월 9일 그 취임 2주년 연설에서 5당 대표 회동을 제안한 바 있죠. 네. 이때 이제 대북 지원을 포함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남북 관계를 푸는데 초당적 협력을 좀 구하고 패스트트랙 이후 꽉 막혀 있는 국정 전반에 대해서 논의해보자고 제안한 것인데요. 네. 원내 대표들 간의 여야정 그 상설 협의체가 있는데 5당 대표 회동까지 같이 해서 국정 전반을 여야를 떠나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해보자고 하는 것인데 뭐 자유한국당 반대로 좀 반대고 있는 거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이 5당은 의미가 없다. 교섭단체 즉 20석 이상의 의원을 보유하고 있는 3당만 먼저 만나고 직후에 자유한국당과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다시 말해서 황교안 대표 본인과 문재인 대통령의 1대1 회동을 갖자. 이렇게 지금 역제안을 해서 그것이 깨져버린 것으로 아는데 이런 역제안의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처음에는 그 의제가 남북 관계로만 되어 있다 하고 트집을 잡았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 1대1 회동을 하자 이래 주장하다 청와대가 이제 받아들이니까 이제 교섭단체로 하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네. 참 이분 이해하기 힘든데요. 장애 투쟁하면서 민생이 어렵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니 맡긴 전국을 풀어서 국민에게 좀 새로운 희망을 주자는 회동에는 전혀 응하지 않고 있는 거죠. 황교안 대표께서 뭔가 큰 착각을 하고 있는데 네. 교섭단체는요 국회 안에서 국회법에 따른 운영 방식의 문제인데 왜 그래서 청와대가 국정 전반을 각 정치 세력과 논의하자고 하는데 거기에다 그걸 들이미는 겁니까? 결국은요 벌써부터 자기 존재감만 키우려는 대권 행보에 눈이 멀어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한마디로 대화할 생각이 전혀 없다.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지금 자유한국당은 이 전국들 이렇게 꼬여있는 전국을 풀 의사가 없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네네. 그리고요 또 특히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을 제외하자고 간다는 것은 결국은 정치 다양한 세력들이 함께 토론하고 논의한다는 해야 된다는 정치적인 어떤 기본 ABC에도 좀 어긋나는 상황 아닙니까? 대화를 안 할 명분을 찾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대표회당에 정의당이 들어간 자신들 주장을 불편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꽁 잡는 게 매라고 비상식적인 정치 행태에 그 가장 날을 세우고 있는 게 정의당이다 보니까 자유한국당의 입장에서는 네. 같이 자리를 하고 싶지 않는 거죠. 결국은 다양한 세력과의 토론하고 논의하는 게 아니고 본인들과 이해관계가 맞는 세력들 아니면은 본인들에게 편을 들어주는 세력들만을 가지고 정치하려는 그런 의사가 좀 엿보이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건가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 외에 다른 거 없다고 봅니다. 네,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치적인 난맥상 지금 꼬여있는 형국을 어떻게 푸는 게 적절하다고 보세요, 우리 대표님께서는? 저는 이미 국민들의 그 분노가요 임계점에 달해 하늘을 찌를 듯 하고 있는데 국회가 이렇게 되고 있어서 저희가 나서서 지금 신전을 돌리면서
국회 소집 요구서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한 30여 분 응하고 있는데요. 네. 우선 국회 문이라도 열어야죠. 그리고 우선 각종 현안에 대한 상임위부터 할 것은 하자 이 말입니다. 네. 예결특위 문제는 예결특위 문제인데 그래서 거기에 문을 여는 것이 저는 정의당의 역할이고 그렇게 하고 개인 의견들 국회의원 의견들은 다 그 부분에 동의를 하고 응해주고 계셔요. 그런데 네. 지도부 자체가 거기에 약간 태클을 걸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참여하지 않으면 국회 문을 열 수 없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6월은 국회를 임시회를 개한다라고 규정력 있게 국회법에 되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4분의 1, 즉 75명의 의원들이 소집 요구에 서명만 하면요. 국회 네.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지어 제가 의원실을 방문하면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그래서 행태 그리고 지금 현재 새롭게 원내사령탑이 된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을 이끄는 그런 이 상황들에 대한 이해도 잘 되지 않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면 일단 국회 문을 열고 자유한국당이 국회로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지금 자꾸 협상 이야기하고 물론 이제 집권 여당으로서 예결특위 위원들의 기간도 끝났고 예결특위 위원장이 또 한국당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추경에 문제가 있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노력의 정도가 있는 거죠. 일단 문을 열어놓으면 자유한국당의 압박이 될 거 아닙니까? 국민 여론이 상임위에서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계속 태클 걸고 있고 그러면 국민들이 용납하겠어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들어오는 하나의 계기점을 만들 수 있는데 왜 더불어민주당이 자꾸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이인영 대표, 원내대표의 의지 그리고 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말과 내용이 틀려요. 그러니까 말로는 안 되면 단독 소집이라도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미 지금 소집 요구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오히려 의원들의 눈치를 보게 하고 있는 것은 맞지도 않고요. 평화당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해주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몇 분은 지금 같이 소집 요구서에 동의했는데 이제는 정의당이 앞장서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 정도 껄끄러워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유보적인 상황인데 여기에 무슨 정치적 셈법이 필요합니까? 국민들을 위해서 국회 문을 열자는데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 내년 총선이 1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하나도 지금 거의 개혁 입법들은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치권이 정말 무책임하다. 책임을 지금 방기하고 있다.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그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문제 제기 그리고 또 좀 해법에 대한 논의가 좀 거세게 일어나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지금은 어제까지 해서 제가 페이스북에 그런 글도 올렸습니다만 이게 무슨 모습이냐 도대체 이게 국회 협상이라는 게 이 이런 방식이 맞느냐? 네. 이거 국민들을 분노를 오히려 부채질하고 있는 거 아니냐, 시험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75명 의원 동의를 받아서요. 오늘부터 다시 뛸 겁니다. 그래서 소집하고 할 것은 하면서 정상화를 하도록 해야죠.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계속 저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하면요. 국민들이 패싱할 겁니다. 국민들이. 네. 그 중심에 또 이 정의당 국회 문을 열고 국민들의 민의를 받들어서 개혁입법들을 통과시키는 그 중심에 정의당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실지도 한 말씀 해주시죠.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우선은 국민의 입장에서 정치를 논하는 것이 정치의 필요성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들의 당리당략이라든가 그것에 얽매이고 또 하나는 벌써부터 아니 1년이나 국회에서 할 일이 있어요. 그런데 총선 셈법만 따지고 또 한편으로는 벌써 대선 노름이나 하고 저는 이러한 정치 행태를 완전히 뜯어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거법 개정하고 사법에 개혁하자는 게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이제 국민들께서 질타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의당 윤수아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무등산 아이파크 이후 광주에 찾아오는 또 하나의 아이파크. 더 높아진 기대만큼 더 빛나는 가치로 광주 화정의 화려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아이파크로 빛나는 광주의 화려한 변화. 광주 화정 아이파크. 5월 오픈 예정. 문의 062-351-7701. HDC 현대산업개발. 미래도의 일상은 작품이 됩니다. 중해공원과 비엔날레 문화라이프. 미래도의 입지는 예술이 됩니다. 우수한 교육 환경과 우남 재개발 프리미엄. 기대하세요. 6월 중해공원 모아 미래도의 프리미엄이 당신을 찾아갑니다. 062-372-2001. 모아 종합건설. 마루 하면 정상이잖아요. 요즘 여자들 마음 사로잡은 중해 마루 일이 인기라고 합니다. 첨단에 이어 생활의 가치가 시작되는 곳. 광천 중해마루일 센터미 5월 24일 오픈합니다. 문의 광주 352-4500번. 4월 7일 장례를 치르신 유족 박상아 님입니다. 엄마 보내고 참 힘들었는데 위로가 많이 됐어요. 3월 4일 장례를 치르신 유족 전승현 님입니다. 덕분에 잘 치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진정한 위로 남문 장례식장. 93.9 Feelings between the sheets. Why am I caressing my mama's fat knees? 세상을 보는 지역의 눈. 여러분은 지금 황동현의 시선 집중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의 전력 자립도 그리고 에너지 자립도가 한 자릿수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에너지를 외부에 의존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폭염과 열섬 현상 등으로 사회적 비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했을 때 이렇게 자립도가 부족한 광주, 좀 극단의 새로운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역 차원의 에너지 구축을 위한 그래서 네트워크 단체가 시민단체 중심으로 출범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네트워크 활동에 참가한 분 전화 연결해서 그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김종필 팀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에너지 자립을 위한 네트워크. 지금 발대식 행사를 가지셨다면서요? 네, 지난주 수요일에요. 35개의 시민사회단체하고 주민 모임의 이제 대표님들과 함께 네. 활동가들 그리고 이제 뭐 시의회 의원 그다음에 광주시 이제 관계자분들이 함께하는 가운데 그 광주 지역 에너지 전환 네트워크 발대식을 잘 치렀습니다. 네, 광주 지역 에너지 전환 네트워크가 명칭인데요. 이런 네트워크가 필요하다고 느끼게 된 그 배경은 어떤 겁니까? 네, 뭐 우선적으로 이제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이제 핵발전과 화석 연료 중심의 이제 에너지 체계가 가지고 있는 사회 문제들을 이제 조금이나마 개선해 보고자 이제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에너지 전환이라는 전 세계적인 흐름에 이제 결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광주도 이제 지역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이제 지역의 실정에 맞는 지역민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정책과 계획들이 좀 필요하고요. 네. 특히 이제 지역 중심의 에너지 전환은 이제 시민들의 능동적인 이제 참여 없이는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요. 특히 이제 광주의 이제 전력 자립도와 에너지 자립도가 이제 한 자릿수에 불과하는데 네. 이제 2042년이 되면 이제 대부분의 전기를 공급받는 이제 영광 한빛 핵발전소가 설계 수명이 다하게 됩니다. 네. 그 외에도 이제 에너지 소비로 파생된 이제 사회 문제들도 광주가 가지고 있는 당면 과제이고요. 이런 이제 문제들을 좀 행정이나 전문가, 시민들이 함께 고민하고 참여하는 어떤 소통의 공간을 만들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이제 네트워크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자립도도 떨어진 상태에서 지금 광주시가 활용하는 에너지원들도 그 2040년 정도가 되면은 지금 고갈이 되거나 또 환경을 바꿔야 될 상황에 놓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런 부분에 좀 대비를 하자라는 차원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역 에너지 전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현재 에너지 체계는 이제 중앙 집중식 대규모 발전이나 이제 석탄, 석유를 이용한 이제 내연기관 중심의 산업과 자동차로 이제 대표되는 이동 수단들이 이제 기후 변화라든지 미세먼지라든지 폭염이라든지 열섬이라든지 그 외에 이제 사회 안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현재 이런 에너지 체계가 전환돼야 된다고 꾸준히 제기되고 있고요. 이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조금 완화시키기 위해서 에너지 효율을 좀 더 건축 및 재건축할 시 좀 더
높은 수준으로 적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 외에도 이제 이런 중앙 집중식 대규모 방식이 아니라 지역 중심으로 이제 분산형 생산을 이제 전력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이런 체계. 그 외에도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더 다양한 방법으로 확대시키는 것등 좀 에너지 전환 이런 것들은 이제 에너지 전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결국은 핵발전 중심, 석탄 화력 발전 중심의 에너지 공급이 지금 한계점에 다다랐다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역 에너지 전환이 필요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광주가 지금 대부분의 전력 자립도와 에너지 자립도를 봤을 때 대부분 에너지를 외부에서 가져다 쓰고 있습니다. 이런 에너지는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고요. 이제 뭐 사회 문제라 외에도 해양 문제, 기후 변화이라든지 탄소 협약에 의해서 이걸 이제 소비하고 유지하는데 분명한 한계 지점이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거기에 좀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지역 에너지 전환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뭐 에너지원의 변화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좀 더 적게 쓰고 그다음에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전환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뭐 건축물에 대한 어떤 변화, 뭐 다양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지금 네트워크가 어떤 활동을 하시게 되는지도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희가 일단은 35개 에너지 전환에 이제 관심 있는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하고 있는데요. 네. 시민사회단체뿐만 아니라 저희 지역 주민 모임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민들과 함께 주민들 의견을 적극 이렇게 경청을 하고 의견을 좀 수렴을 해서 이런 얘기들이 행정이나 전문가들과 함께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나 어떤 광장의 역할을 이제 지속적으로 할 예정인데요. 네. 그런 역할로서 이제 에너지 전환의 부심점으로서 조금 계속 해 나갈 예정이고요. 네. 그 외에도 이제 지금 네트워크 상에는 안 들어와 있는데 관련된 이제 유관기관이나 전문가분들도 적극 동참을 앞으로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좀 외연도 좀 확대를 하고 해서 지역에 조금 중심의 에너지 관련돼서 논의의 중심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하나 예를 좀 들어주세요. 이런 에너지 전환 네트워크 활동들을 통해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또 뭐 도시 외관도 그런 효율적인 환경으로 바뀌고 그러면은 광주의 모습과 광주의 어떤 생태적인 그리고 생활 환경 어떤 쪽으로 좀 변화가 될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시민분들이 그동안의 에너지 관련돼서 어떤 정책이나 이렇게 시행이 되었을 때 시민들이 보통 이제 계몽의 대상으로서 보통 됐거든요. 네. 그래서 캠페인이라든지 에너지 전략 이런 거에 좀 치우쳤는데요. 이게 좀 당사자로서 적극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직접 에너지 전환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직접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올해 이제 지역 에너지 계획이라는 걸 강주에서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그동안은 이제 행정이나 전문가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수립하다 보니까 시민들 의견에 반영이 되지도 않고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좀 많이 미비하였습니다. 예.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조금 배제되는 부분이 시민들이 배제되는 부분도 있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려는데 어떻게 설치를 하려는데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또 마을에서 그 외에 이제 뭐 마을 단위로 시민 발전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 지원과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국은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뭐 행정부나 또는 이 광주시가 결정한 부분들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대상에서 능동적으로 에너지 정책과 그다음에 다양한 에너지 어떤 에너지를 쓸 것인가를 시민들이 결정하는 그런 주체적인 환경으로 전환을 하겠다라는 이야기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정말 광주의 어떤 에너지 정책들이 좀 새롭게 변화를 이뤄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광주환경운동연합 김종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내일 다양한 남도의 소식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전남 동부권 소식 정리하겠습니다. 남도일보 윤종채 국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대기 오염 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한 이 포스코 광양제철소 굉장히 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됐었는데 최종 행정 처분이 당초 예상보다 좀 늦어진다고 하네요. 그 이유는 어떤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남도는 광양제철소 요청에 따라서 지난달 31일로 예정됐던 청문을 오는 18일로 연기했습니다. 네. 제철소 측은 소명 자료를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청문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전남도는 주민 제보를 통해서 광양제철소 대기 오염 물질 무단 배출 사실을 파악해서 지난 2월 26일 제철소 측에 위법사항 확인서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2달 뒤인 지난 4월 24일 광양제철소에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했지만 제철소 측은 이의를 제기하면서 청문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네, 지금 광양제철소의 요청에 의해서 지금 전라남도가 이 채처분 지금 시기를 연장해줬다, 좀 늦춰줬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예, 전라남도는 광양제철소가 지금 어떤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는 겁니까? 예, 전남도에 따르면 광양제철소는 이고로 용광로의 열풍을 멈추고 정비를 위해서 시키는 과정에서 브리더라는 긴급 밸브를 통해 일산화탄소 등 대기오염 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했다는 것입니다. 네. 약 1,500도에서 끓는 고로를 정비할 때 대기오염 저감 시설을 거치지 않고 긴급 밸브를 통해서 가스를 공기 중에 노출시켰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전남도는 화재, 폭발 등 사고 예방이 필요할 때만 한해 가지 배출관을 통한 대기오염 물질 배출이 가능하다는 대기환경보존법 31조 1항을 제철소가 위반한 것으로 보고 조업정지 10일에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했습니다. 네, 전라남도 입장을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광양제철소는 어떤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까? 예, 광양제철소는 가지 배출과는 증기 투입과 배출 과정에서 폭발 가능성 등을 낮춰주는 안전설비로 등록돼 있다면서 용광로 재정비 공정은 폭발 위험이 높은 만큼 이상 공정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전 세계 모든 제철소가 재정비 공정에서 이용하는 가지 배출관에 저감 장치를 설치한 경우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용광로 정비 과정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의 성분 측정과 배출량 감소 방안을 위한 기술을 개발해서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만큼 대기 환경 보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관련해서 광양 또 여수 순천 이 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전라남도에 광양제철소 조업 정지 처분을 또 제고해달라라고 광양제철소 편을 들었다는데 그 이야기도 좀 정리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3개 상공회의소는 브리더 개방은 독일을 포함한 해외 선진국 경우 일반 정비 절차로 인정하고 법적 규제를 하고 있지 않다면서 국내의 경우 경제와 환경을 함께 고려해서 추후 법과 제도가 조정 및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남도가 예고한 고로 조업정지 10일은 행정처분에 따른 산술적인 수준을 넘어서 실제 수개월 이상의 조업이 중단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조치이며 실제 고로 한기가 정지 후에 재가동 불능 시 신규 건설로 인한 기업의 손실만 8조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현재 5개 고로가 가동 중인 광양제철소의 조업 중단은 연관 산업과 협력업체, 하청업체의 도산으로 이어져서 일자리를 잃을 서민들이 큰 고통을 겪을 것이며 국가 신용도 하락에 따른 한국 경제의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환경 문제를 또 한국 경제에 대한 악영향까지도 끌어가는 게 또 상공회의소 입장인데요. 고로 조업 정지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이야기하기 전에 또 책임 인정과 사과가 우선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얼핏 드는데 지역 정서는 어떻습니까? 예, 광양의 시민단체인 광양만 녹색연합은 성명서를 통해서 브리더는 화재나 폭발의 위험 때 시설의 안전과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가스를 신속하게 배출해줘야 하는 상황에서만 열려야 한다면서 그런데 지금까지 광양제철소를 비롯한 제철사들은 법을 교묘하게 악용해서 유독가스와 중금속이 포함된 분진을 대기로 마구 뿜어내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광양만 녹색연합은 또 몇 달이 지나도록 잘못에 대한 반성도 환경 개선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광양제철소와 제철사들은 최소한의 책임을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해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광양만 녹색연합은 그러면서 광양제철소는 고로 조업정지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나 기술적 한계를 논하기에 앞서 시민들에게 대기오염물질 무단 배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네, 광양만 녹색연합은 아울러 또 환경부 그리고 전라남도에 대해서도 정확한 또 감시와 규제를 좀 철저히 해달라 이렇게 지금 촉구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광양만 녹색연합은 환경부와 전남도는 지난 5월처럼 광양제철소가 제시한 날과 시설에서 형식적으로 조사하는 행위는 국민들의 공분을 부채질하는 꼴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어서 더 이상 철강업체의 이익을 담보로 국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될 것이다면서 정부는 포스코 포항광양제철소를 비롯해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의 대기오염 배출시설 전수조사를 통해서 대기오염 물질 배출 시설 관리 및 규제 등 정책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뭐 문제들이 지금 갈등들이 서로 상충하고 있는데 경제적인 부분, 그 다음에 또 뭐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는 우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법이라는 게 서로 지켜야 될 최소한의 규정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전남도 자체적으로 조업정지 10일 내에 그 행정처분을 한 것이 아니고요. 네. 환경부의 유권 해석을 의뢰해서 환경부에서 이것이 법규 위반이라는 회신을 받고서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광양제철소 측에서 정확한 입장을 밝히고 사과할 것은 하고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받는 그 순순한적인 그런 어떤 절차를 밟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맞습니다. 예, 뭐 경제적을 따질 게 아니라 지금 시대는 뭐 옛날과 달라서 뭐 환경을 무시하고 이렇게 네네. 개발 위주로 가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먼저 제철소에서 잘못된 것은 사과하고 앞으로 추후 개선하겠다. 그런 진정성을 보여야지 협력업체나 이렇게 시민 하청업체들을 동원해서 이렇게 막무가내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예, 감사합니다. 이게 남도일보 윤종철 국장과 함께했습니다. 밤사이 곳에 따라 강한 비가 쏟아졌는가 하면 일부 지역은 아예 내리지 않는 곳들도 있었습니다. 상하층 간의 온도차가 커지면서 대기 불안에 따른 소낙성 비가 만들어졌기 때문인데요. 같은 지역 내에서도 강수차가 무척 클 만큼 편차가 좀 컸습니다. 내일까지는 이와 같은 소낙성 비가 내릴 가능성이 좀 있는데요. 일단 지금 내리는 비는 오전에 수도권부터 그치기 시작해서 오후에는 충청과 영남 지방 차례로 그치겠습니다. 전국의 곳곳에 비가 내리면서 아침 공기가 서늘합니다. 현재 18도를 보이고 있는 광주의 기온은 한낮에는 24도에 머물면서 어제보다 2도가량 낮겠습니다. 현재 광주의 기온은 18도, 습도는 94%입니다. 이어서 출근길 교통 상황 살펴보면 금남로 임동 오거리에서 유동 사거리 방향입니다. 북성중학교 가장자리 차로 막고 공사 중인데요. 이 공사 여파로 극심한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회 도로를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아침 좋은 일자리 광주 전문 취업 어플 사랑방자 협찬 날씨와 교통정보의 한아름이었습니다. 무등산 아이파크 이후 광주에 찾아오는 또 하나의 아이파크. 더 높아진 기대만큼 더 빛나는 가치로 광주 화정의 화려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아이파크로 빛나는 광주의 화려한 변화. 광주 화정 아이파크. 5월 오픈 예정. 문의 062-351-7701. HDC 현대산업개발.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에너지 영토를 넓혀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탑솔라. 생명의 가치를 높이고 미래의 변화를 준비합니다. 하늘의 태양을 땅의 태양으로. 탑솔라. Ready for Freedom Days? 오직 6월 한 달간 집 전차종 휴가비 지원. 그랜드 체로키 최대 1,300만 원 할인 또는 여행 바우처 제공. 어디든 자유롭게 떠나라. Freedom Days Jeep. 5월 빌리브 트레비체의 이름으로 특별한 122분을 모십니다. 공원 속 상록회관 자리에 스카이브리지 커뮤니티, 닥트인 파노라마 뷰까지. 광주에 없던 하이엔드 클래스. 세상의 부러움에 산다. 빌리브 트레비체. 062-367-1000번 신세계건설이 시공합니다. 황동현의 시선 집중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연출 황동현, 한가름, 구성 최은영, 박소희, 기술 박성현, 그리고 진행의 황동현 PD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쩌다 맘에 드는 그녀 남자친구가 있고 별로 예쁘지 않은 그녀 괜히 콧대만 세고 거리에서 본 괜찮은 여자에게 용기를 내서 말을 걸어보며 항상 잘못생긴 친구가 회방을 넣지 야야야야 나도 이제 다른 친구들처럼 맘에 드는 누군가를 사귀어보고 싶어. 주위를 보면 나보다 못난 남자들이 다 예쁜 여자와 잘 돌아다니는.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대한민국이 가장 사랑한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120만 관객을 사로잡은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가 역대 최고의 프로덕션으로 돌아옵니다. 전율의 무대를 선사할 완벽한 캐스팅. 지금 이 순간 다시 시작되는 신화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6월 14일부터 16일까지 광주 문화예술회관 대극장. 예매는 인터파크 티켓마루. 이 공연은 광주 MBC가 주최하고 광주 현지법인 광주 신세계와 함께합니다. 이 공연은 만 7세 이상 입장 가능합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의 스탠퍼드 대학교, 중국 중관춘의 칭화대학교 등 세계적 수준의 연구대학과 어깨를 나란히 할 광주 전남 에너지밸리에 설립될 한전공대. 대한민국 에너지의 핵심으로 태어납니다. 발견하고 탐험하고 연구하는 세계 최고의 인재가 모여 에너지밸리의 성공을 이끌어갈 새로운 동력. 2022년 3월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 특화대학이 될 한전공대 설립. 미래 에너지를 책임질 세계의 인재를 키워갑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전력공사, KB국민은행이 함께합니다. 광주 MBC 카자흐스탄 문화 탐방. 알마티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다. 세계적인 소설가 해밍웨이도 극찬한 알마티. 차른 협곡의 웅대한 장광 속으로 만년설을 달리는 침블랏 스키장. 20쿨 호수 유람선 체험과 하루의 피로를 녹이는 유황 온천욕. 하얀 설원을 바라보며 즐기는 나이스샷 골프 체험까지. 노쇼핑, 노옵션, 온 가족과 즐기자. 카자흐스탄의 눈부신 매력 속으로 초대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광주 226-6070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박진입니다. 우리가 매일 보는 텔레비전, 귀로만 들어도 눈으로만 보아도 즐거움의 크기는 작아지지 않도록 미디어의 세상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장애인 방송 서비스로 모두가 동등한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시청자 미디어 재단. AM 819kHz, 표준 FM 93.9MHz, 광주 MBC 라디오입니다. HLCN. 친구처럼 다정한 연인처럼 MBC 문화방송. 여러분의 다정한 친구 광주문화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